자, 3강의 1번. 3강의 1번 주제 한번 적어볼게. 정당한 법적 절차는 판사들의 사법적 재량권을 요구한다. 정당한 법적 절차는 판사들의 사법적 재량권을 요구한다. 사법적 재량권을 요구한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근데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똑같이 정말 처벌 내릴 수 있냐 이거야.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똑같이 살인을 저질렀어.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화가 난다고 지나가는 사람을 갖다가 죽였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는 또 그거 되게 많이 봐주거든. 우발적인 범죄다 뭐 이러면은 또 이제 많이 봐주거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자기 친구를 죽였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본인이 이제 돌보던 예를 들면 왜 그런 사건 좀 있잖아. 뭐 노모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자식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사람들마다 사정이 다 다르잖아. 상황이 다 다르고. 근데 그거를 똑같이 그렇게 일괄적으로 형량을 선고한다라는 게 그게 오히려 말이 안 된다는 거야. 판사에게는 재량권이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판사가 너무 재량권이 너무 많지. 그치? 너무 이 형량이 너무 적지. 자, it would be outrageous. 얘들아, outrageous. 원래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무슨 단어있냐면 outrage 있어. outrage. outrage 원래 분노거든. 분노, 경노 이런 건데 outrageous. 이거는 분노하는 게 아니라 터무니없는. 그치?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된다. 이거야. 말도 안 돼. 뭐 하는 것이 말도 안 돼. 뭐 하면 말이 안 돼. If three similar people. 세 명의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기소됐어. Convicted of the same crime. 같은 범죄. 이제 똑같이 했다. 살인이다. 그러면 같은 범죄로 기소된 그런 세 명의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한다면 received radically different penalties. 아주 급진적으로 서로 다른 그런 어떤 처벌을 받는다면 처벌이 다 달라.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받는다면 그거 말도 안 돼 이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처벌을 받았냐면 probation for what? 요거 책에 별표다. 집행유예. 한 명은 집행유예 받았어. 2 years in jail for another. 다른 사람은 감옥에서 2년. And 10 years in jail for another. 또 다른 사람은 감옥에서 10년. 이렇게 받았어. 자, 근데 that outrage,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 여기서 지금 분노로 해석하면 이상해지잖아요. 그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이 can be found in many nations. 많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많은 국가에서 발견되어져. 어디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옛날 얘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not only in the distant past. 어디에서뿐만 아니라 저 먼 과거에서뿐만 아니라 but also today. 오늘날도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나돈니 버돌소.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서 judges have long had a great deal of discretion. 자, 판사들은 가지고 있어 왔어. 그리고 지금 시제를 갖다가 뭐 썼냐면 have had 썼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 왔다는 이거 have pp잖아요. 그치?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 왔어. 무엇을? 상당한 양의 뭐 재량권을. 저 별표 단어 discretion 하면 재량권이지.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왔어.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In deciding on appropriate sentences. 적절한 어떤 선고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얘들아, sentence 이게 이제 선고 혹은 뭐 형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적절한 형량 혹은 선고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져왔었다. 자, 많은 국가들에서 전문가들이 have celebrated this discretion. 이러한 어떤 그 재량권을 갖다가 좋게 여겼어. 축복하는 거잖아. 이것을 좋게 여겼고 그리고 have seen it. 이것을 뭐라고 봤어? As both just and humane. 이게 정당하고 애들 just 하면서 정당하고 인도적인 것이라고 여겨왔다는 거야. 그것을 그렇게 봐왔다라는 거. 그리고 CASB. A를 B라고 보다 여기다. 우리 C 대신에 regard 이런 거 써도 되지. regard ASB.
view A as B 이런 거 써도 되지. 그러니까 이 재량권을 축복해왔고 그리고 이것이 정당하고 인도적인 것으로 여겨왔대. They have insisted that.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해왔냐면 자 계속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have pp시제 계속해서 have pp, have pp, have pp 쓰고 있어. 자 주장해오기를 근데 요거 지금 뭐뭐 한다고 주장한다. insist that 주어, 동사 사이에 should 있는데 생략은 안 했다 그지? 생략해도 되지. 주장, 대주어, 동사 사이에 should 생략해도 되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criminal sentences, 어떤 범죄에 대한 그런 선고가 should be based on 어디에 기반해야 된다고 a host of factors, 일련의 어떤 요소들, 일련의 요소들에 기반해야 된다. 근데 뭘 포함하는 involving not only the crime, 범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범죄만 봐가지고 안 되고 뭐 봐야 돼? but also the defendant's character and circumstances. 그 피고인의 성격과 이제 어떤 특징과 상황도 봐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고 이 사람의 특징이 어떤 건지 예를 들면 뭐 본인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어떤 장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범죄와 똑같이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자면 그래서 범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어떤 특성이랑 그리고 상황 이런 것까지도 기반해야 된다. 이런 거를 포함하는 그런 다수의 요소들에 기반해야 된다.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다라는 거지. Individualized tailoring 이렇게 개인의 개별적으로 맞춤화하는 것, 그래서 개인에게 맞춤화하는 것이 was the order of the day. 얘들아, the order of the day. 이게 이제 풍조를 말해. 당시의 풍조였다. 이제 당시의 풍조였다. 그것이 당시의 풍조였다. 당시의 질서였다. 이런 거지. 개인에게 맞춤화되는 것이 당시의 풍조였다는 거야. 자, 만약에 판사들이 were constrained by rules. 만약에 판사들한테 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적절한 그런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재량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판사들이 뭐 한다면 제약 받는다면 뭐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면 그러면 범죄자들이 아마 뭐 할 거야? would be treated in a dehumanized way. 대우받을 텐데 어떻게 대우받을 거야?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비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아마도 대우받을 거야. 자, if 과거, would 동사원형. 시제 여기 썼어? 가정법 썼지? 가정법. if 과거, would 동사원형. 만약에 이 범죄자, 이 판사들이 규칙에 의해 가지고 제약을 받는다면, 그래서 판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가지고 좀 봐줘도 될 것 같은데 규칙이 있으니까 봐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범죄자들이 전부 다 똑같은 방식으로 대우를 받으면 그 비인간적인 방식이야. 오히려 그게 비인간적인 방식이야. They would not be seen as unique individuals.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지지 않았잖아요. 요 데이가 요거지. 내가 써 criminals. 이 범죄자들이 would not be seen. 뭐라고 보여지지 않아. unique individuals. 어떤 고유한 개인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거야. 그 다 똑같이 그냥 이제 싸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아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그 법에 보면은 왜 이미 전과가 많은 사람들은 더 가중 처벌을 한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초범인 거 그리고 뭐 반성하고 있는 점을 뭐 고려하여 뭐 그래서 양형을 선고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자, 이 개인들 고유한 개인으로 여겨져. 그지? 어떤 자격이 있는 얘들아 entitled 하면 자격을 부여하다야. 근데 entitled PP니까 자격을 부여받은 즉 자격이 있는 개인이야. 뭐 할 자격이 있어? 우리 entitled to야. 뭐뭐 할 자격이 있다. 뭐뭐 할 자격이 있다. 뭐 할 자격이 있어? Draw attention to the details of their situation. 그들 상황의 어떤 세부 사항에 대해 가지고 집중을 끌 자격이 주어진 그런 고유한 개인들로 여겨지지 않게 된다는 거야. 다 똑같이 보면. 그렇지? 판사들의 판단이 법에 의해 가지고 규칙에 의해 가지고 엄격하게 제한되면 다들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알고 보면 자신의 상황의 그런 세부 사항에 집중, 이목을 집중시켜줄 그런 어떤 권리를 부여받은 개인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야. 사실은 다들 그런 거를 고려받아야 되는데 the very idea of due process. due가 형용사로 쓰이면 요것도 just야. due가 형용사로 쓰이면 요거 just야. 정당한 거야. 정당한. 그지? 바로 무슨 아이디어? 정당한
법의 절차, 우리가 이거를 적법 절차라고 하지. 바로 이 적법 절차, 그지? 적법 절차가 뭐인 것처럼 보여? seemed, 제대로 seemed, 요 seemed는 seem to, 그지? seem to. 뭐뭐인 것으로 보인다. 뭐인 것으로 보여? Too many, 많은 사람들에게는 뭐인 것으로 보여? Call for,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 Open-ended judicial discretion. 얘들아, open-ended니까 끝이 없는 거야. 그치? 끝이 열려있는 거야. 그치? 제한이 없는 그런 어떤 사법적인 재량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적법 절차, 법이 정말로 정당하게 그 절차를 갖다가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법적인 재량권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제한을 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민영아, 주변에 혹시 약간 법조인이 되고 싶은 친구들 있어? 요즘에 근데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학생들 거의 못 봤어. 그치? 주변에 없어? 있어. 하람이는 있구나. 하람이 본인은 아니잖아, 그치? 그 친구는 뭐 하고 싶대? 변호사 같은 거. 변호사. 윤수야 주변에 있어? 있어. 있구나. 나는 한동안 못 봐가지고. 그래도 내가 그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래도 좀 신선한데 했던 그런 직종이 이제 정치인 하고 싶다는 친구도 있어? 주변에 있어? 민혁이가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근데 정치인 괜찮은 것 같아. 국회의원. 별로 하는 일도 없고 그냥 가가지고 좀 싸우고, 그지? 그리고 이제 한 달에 돈 막 1,000원 넘게 받으면서 그 비싼 차량에다가 그 이제 운전기사까지 주니까 괜찮은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볼게. It would be outrageous. 말도 안 될 거야. 애들 요거 어떻게 봐도 좋냐면,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요 if가 뒤에 절로 붙어 있어가지고 연결해서 해석해도 괜찮아. 그러면 여기시 이제 뭐라고 해석되냐면 상황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그지? 어떤 특별한 그런 의미 없이 그렇게 봐도 좋고, 가짜 주어, 진짜 주어로 봐도 좋아. 그지? 해석할 때 그렇게 되잖아, 그지? 자, 말도 안 된대. 뭐가 말도 안 된다는 거야? 3명의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범죄로 같은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완전 다른 그런 처벌을 받는다는 거 말도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 말도 안 된다. 그 예를 들어가지고 한 사람은 집행유예 받고 한 사람은 또 이제 감옥에 2년 들어가고 한 사람은 10년 들어가고 말도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것이 많은 국가에서 발견되는데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다는 거야.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야. 전 세계에서 판사들이 오랫동안 뭘 가지고 있어 왔어? 상당한 양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왔어. discretion이라는 단어를 잘 봐두고 뭐 하는 데 있어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적절한 형을 갖다가 선고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량권을 가져왔어. 많은 국가들에서는 전문가들이 뭐를 갖다가 축복했다고 이러한 재량권을 축복했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정당하고 인도적인 것으로 봐왔다라는 거. 얘들아 있잖아, 요 humane이거든. 만약에 여기 있잖아, 이가 없으면 명사로 인간이잖아. 근데 요것도 형용사 되거든. 이가 없어도 형용사 돼. 요거 형용사면 인간의, 인간적인 이런 거고, 이가 붙으면 인도적인. 그치? 인도적인 것으로 가는 거지. 자, 이 사람들이 주장해 오는 바가 뭐냐 하니, 이런 범죄에 대한 형량, 이것이 어디에 기반해야 된다고? 일련의 요소들, 뭘 포함하는 요소들, 범죄뿐만 아니라 그 피고인의 어떤 특성이랑 상황, 이런 걸 포함하는 그런 일련의 요소들에 기반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왔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개인화된 그런 맞춤, 그지? 개인에게 맞춘 것, 개인에게 맞춤화된 것이 바로 이 당시의 풍조였다라는 거지. 만약에 이제 판사가 규칙에 의해 가지고 제약이 된다라면, 그러면 이 범죄자가 어떻게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대우를 받게 돼.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어. 그냥 로봇이 내리면 되지. 기계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그냥 형량 때리면 되잖아. 상황이 뭐든지 간에 이제 저지른 범죄만 없고, 그거는 마찬가지인 거야. 이렇게 이제 딱 정해진 거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면, 이런 범죄자들이 뭘로 보여지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한 세부사항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도록 권리를 부여받은 그런 고유한 개인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야. 사실 우리는 전부 다 내 사정을 갖다가 호소할 수 있어. 법한테 호소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자, 적법 절차라는 바로 그 아이디어는 뭐인 것 같다고? 요구하는 것 같다고. 제한 없는 사법적인 재량권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야지 그게 오히려 적법한 절차가 된다. 자들 한번 보고 또 넘어갈게.
민영아, 신발 혹시 최근에 샀어? 네. 맞아? 네. 아유, 신발 그 크록스 너무 깨끗해가지고 보통 크록스 금방 지저분해지잖아. 근데 깨끗해가지고 엄청 새 신발 갖다 놨어. 자, 그다음 상황이 2번. 상황이 2번 주제는 1에서 우선순위 선정의 필요성. 1에서 우선순위 선정의 필요성. 1에서 우선순위 선정의 필요성. 하고자 하는 게 그 말이야. 중요한 일을 먼저 해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해라. 1에서 우선순위 선정의 필요성. 중요한 일을 먼저 해라. 이거는 그냥 내가 덧붙이는 거야. 중요한 일을 먼저 해라. 여기 중간에 한글 부분에도 있거든. 중요한 일을 먼저 해라. 계획표 같은 거 짤 때도 얘들아, 그지? 일을 갖다가 쫙 적어놓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부터 번호 매겨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중요한 거, 그러면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는 계속 항상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또 중요한 자리에 이제 또 올라올 수도 있겠지. 그치? 며칠 지나면. 자, 가끔씩 보면 we don't have others around.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근데 뭐 할 사람이 없어? To help us. 도와줄 사람들이 없어.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가끔 없어. 그럼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지? And we get stuck with.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어? Get stuck with 어디? 여기 꼭 끼어 있는 거지. 어디에 끼어 있어? Having to do it all ourselves. 스스로 그걸 전부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가 갇혀 있을 수도 있어.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 근데 여기 지금 have to, 이거 have to must지, must, 그지?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직접 다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 자, pilots. 예를 들어서 얘들아, 비행기 조종사야. 내가 비행기 조종하는데 이거 내가 해야지. 남한테 시킬 수 없잖아. 비행기 조종사들은 have a technique for doing this.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기술이 있어. 근데 이것이 뭔데? That's founded all the 이것에 대한 기술이 있는데, 자, 여기 기술을 수식해야 되겠지? 자, 이 기술이 founded on 어디 위에 만들어진 거야? The old adage. 얘들아, adage 여기 이제 책의 별표 단어로 격언이라고 나와 있어. Of first things first. 중요한 것을 먼저 해라. 라는 그런 오래된 격언에 기반해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걸 먼저 하라. 라는 그런 격언에 기반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기술이 있대. 자, 근데 여기서 지금 for doing this 할 때 이 doing this 이것을 하는 것 말하는 거는 이제 뭐고 하니, 이제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지? Do it, having to do it. 요거 말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것.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파일럿들이 일단 그게 어디에 기반하고 있다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해라 라는 격언에 기반하고 있대. 자, 이것이 무엇을 포함하냐면 giving priority, 우선순위를 주는 거야. 어디에다가? to some things, 뭔가에다가 우선순위를 주는 거야. 그리고 뭐 하는 거야? postponing others, 다른 것들은 미루는 거야. 일부의 것들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다른 것들은 미루는 거야. 그렇지? 다른 것들은 미루는 거야. We do the most important stuff first.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해. 그리고 뭐 해? And let the less important stuff wait. 뭐 하게 해? Let the less important stuff wait. 덜 중요한 것이 기다리게 해야 돼. 그지? 일단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하고 덜 중요한 게 기다리게 해야 돼. In aviation, 이것도 아마 책에 별표로 나와 있었지 싶은데 항공술이야, 항공술. 항공술. We use a simple prioritization scheme. 이 항공술에서 뭘 사용하냐면 단순한 우선순위 체계를 사용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체계가 있어. 첫 번째, aviate. 이게 이제 일단 나르는 거지, 그지? 조종하는 거지. navigate, 항해하는 거지. communicate, 의사소통하는 거지. 통신해야 되잖아. 관제탑이랑 통신해야 되잖아.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조종사들은 뭐 해야 돼? aviate, 비행기를 일단 띄워서 날려야 돼. That means we fly the airplane first. 일단 비행기를 먼저 운전을 하라는 거야. And when that is completely under control. 그리고 언제? 그것이 완전 통제하에 들어가면 그리고 and then and only then. 그때이면서도 바로 유일하게 그때 제대로 only 때문에 어떻게 나왔어? 바로 그때에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 오로지 그럴 때에만 do we move on 나아가는 거야.
move on 요거 나아가는 거지. 어디로 나아가? to the other two things. 다른 두 가지 것들로 나아가는 거야. 근데 다른 두 가지 것들 뭔데? navigate하고 communicate로 나아가는 거지. in the list. 목록에 있는 그 다음 두 가지 것으로 그 다음에 나아가는 거야. 그리고 조주동 순서 확인 잘해. 그러고 나서 그리고 오로지 그러고 나서만 우리는 그 다음 것들로 넘어간다. 자, 근데 isn't navigating important? 아니 근데 navigating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이 말이야.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이거는 it is the second most important thing. 두 번째로 중요한 거야. 만약에 네가 뭘 잃어버리면 if you lose control of the airplane 만약에 네가 비행기 조종, 통제력을 갖다가 잃어버리잖아. 그러면 no one is going to care.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얘들아, 비행기가 통제 안 되면 사람들이 오로지 뭐에만 신경 쓸 거야? 비행기 제대로 떠가지고 제대로 착륙하는 거에만 신경 쓰지. 이게 뭐 있잖아. You crash in eastern Idaho or western Wyoming. 동쪽으로 가서 떨어지든 서쪽으로 가서 떨어지든 그거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제대로 조종이 안 되는 상황이면 조종이나 제대로 해라. 다른 데 가서 어디 도착지가 어디를 가든지가 야, 니네 그럴 거 아니야.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가 막 완전 막 난리가 났다. 그러면 제발 무사히 착륙이라도 해달라. 근데 그게 어디에 가서 착륙하는지는 물론 당연히 바다면 안 되겠지만 그 위치는 중요하지 않잖아. 그럼 어쩌다 보니까 뭐 한국에 도착해야 되는데 일본에 도착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다행인 거잖아. 비행기 조종이 더 중요한 거지. The whole point. 자, 여기서 이제 이 핵심은 뭐냐 하니 to fly the airplane and not let 자, 비행기를 잘 날리고 그리고 뭐 하지 않는 것이야. Not let either of those things happen. 그런 일들 중에 어떤 일들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치? 비행기가 일단은 잘 날아가지고 잘 가는 게 중요한 거야. When you are asked, 자, 네가 요청 받았을 때 to do two things, 두 가지 것을 해달라 라고 요청 받았을 때 don't be afraid to admit,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엇을? You can't do two things at once.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할 수 없다 라는 사실을 갖다가 인정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지? admit, 요 대신을 생각해가지고 네가 두 가지 것을 한 번에 다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당연히 다 할 수 없어. 일단 중요한 거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걸로 넘어가면 된다. 자, 흐름 다시 한번 볼게요. 흐름. 요거는 좀 약간 좀 단순한 지문이지. 자, 가끔씩 보면 우리는 주변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거를 갖다가 전부 다 내가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돼. 자, 파일럿들이 이렇게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기반하고 있다고? 우선 하는 것, 중요한 것을 먼저 해라 라는 옛 격언에 기반하고 있대. 자, 이것이 기반하고 있다. 자, 이것이 무엇을 포함하냐면 일단 뭔가에다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다른 것들을 갖다가 미루는 것, 요거를 갖다가 다 수반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항상 먼저 하고 덜 중요한 일이 기다리게 해. 항공술에서도 우리는 단순한 prioritization scheme, 이 우선순위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 일단은 비행기를 띄우고 그 다음에 항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해라. 요 순서가 있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 비행기를 갖다가 일단 먼저 날려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완전히 통제가 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오로지 그러고 난 다음에만 그 다음 목록에 있는 두 가지 것들로 나아가는 거야. 내비게이팅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고. 중요하지.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 비행기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면 아무도 이 내비게이팅에 대해 가지고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이 비행기가 지금 이쪽으로 가서 추락하든 저쪽으로 가서 떨어지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중요한 건 뭐냐 하니 일단 비행기를 날리는 거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자, 네가 만약에 두 가지 것들을 한 번에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이 두 가지 내가 다 할 수 없는데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지? 차례대로 하나씩 해주면 된다. 자, 이것도 잠깐 보고 3번까지 하고 또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앞쪽에가 조금 약간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거든. 주제를 생각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 오늘날 소비자는 욕망 추구와 억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오늘날 소비자는 욕망 추구와 억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욕망 추구와 억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 TV 보면 얘들아 막 이제 우리한테 끊임없는 소비를 부추겨. 그지? 뭐 인터넷을 봐도 우리한테 소비를 엄청 부추겨. 근데 그러면서도 또 이제 뭘 우리한테 요구해? 지속 가능한 성장, 뭐 이제 환경 오염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서 그 내가 소비하고 싶은 거를 다 소비하지 못하게 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한테 쓰고 뭐 물질을 쓰고 소비하고 그리고 뭐 즐거운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막 그렇게 부추기는데 또 어떤 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사이에 이제 균형을 맞추기가 되게 힘들다. 소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헷갈려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얘들 원래 sober이라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정신이 맨정신이 됐을 때 sober,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정신이 맨정신이라 sober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 지금 요 글에서는 밑에 여기에 별표 단어로 나와 있었거든. 냉철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돼서 원래는 그냥 맨정신, 그치? 그냥 보통의 정신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냉철한, self-disciplined, 자기 스스로 규율이 잘 되는 거잖아. 자율적인. 자, 냉철하고 자율적인 성격. 근데 언제의 사람들의 성격이에요? 이게 19세기. 그러니까 19세기에 사람들이 이러한 성격이기를 원했었고 사람들이 거의 이러한 성격을 추구했던 거야. 그렇지? 전부 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이 19세기에 냉철하고 자율적인 그런 어떤 특성, 요게 yield, 얘들아 yield 하면 원래 양보하다잖아. yield가 양보하다잖아. 뭐뭐에 양보했다거든. 어디에 양보를 했다. 자, 이게 뭐냐 하니 이거 우리 그 책에서는 단어에 뭐뭐로 대체되다라고 나와 있어. 대체되다. 근데 그렇게 굳이 기억할 필요 없어. 왜냐면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얘들아 너네 이거 보면서 대체되다라는 뜻으로 사용됐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이미 양보했다. 어디에다가 양보했다고. 예전에는 이런 걸 추구했는데 이제 이미 벌써 양보했대. 무엇에 양보했대? That of the consumer. 소비자의 특성. 자, 얘들아 소비자의 특성이지. 소비자의 특성에 이미 양보해줬다 이 말이야. 예전에는 냉철, 자율적 이런 거를 추구했다면 지금은 소비자의 특징에다가 이제 양보를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는 어떤 성격적인 특성이 이 소비자의 특성이 어떤 거냐 하니 endlessly flattered. flatter 하면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소리를 하는 거잖아. 끊임없이 내가 우쭐해져 있는 거야. 끊임없이 우쭐해져 있어. 뭐라고 우쭐해져 있어? As being in the driving seat.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 이게 이제 뭔가 하니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소비자로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왜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마트나 뭐 사러 갔을 때 약간 소비자들이 갑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지? 내가 원하면 사는 거야. 내가 사기 싫으면 안 사는 거야. 이런 느낌? 그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우쭐해져 있고, 그리고 free to choose.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and urged to enjoy. 이 누릴 것 혹은 즐길 것이 촉구되어지는 그런 어떤 소비자의 특성으로 대체되었다. 대체되었다를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근데 그쪽에다가 이제 이미 길을 내줬다는 거야. 예전의 인간이라 하면 냉철하고 자율적인, 근데 지금의 인간이라 하면 끊임없이 우쭐해지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누릴 것이 촉구되어지는 그런 인간적인 특성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야. 그렇게 바뀌었어. 자, 근데 이 GR이라는 사람이 주장하기를 This presents a paradox. 이것이,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소비자의 특성, 소비자로서의 인간의 특성 말하는 거야. 근데 이 특성이 뭘 가지고 있다고? 어떤 그 paradox, 저 역설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요거 하나 표시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This, 이것이.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 뭐냐 하니 요거 말하는 거야. 소비자의 특성. 그치? 이 소비자의 특성. 사람들이 이런 소비자의 특성을 가지게 되잖아. 근데 이 소비자의 특성이 역설을 보여줘. 역설을 보여준다라고 이 GR, Gerda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뭘 인용하냐면 인용하면서 요거 지금 무엇을 인용하냐면 The passage from 요거 책 제목이야지 이 책에서 문구를 갖다가 인용해. 근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프로이드가 주장했던 책이야. 프로이드가 뭐라고 주장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Civilization. 문명은 필요로 한다. 문명은 무엇을 필요로 한다? 제대로 책의 별표 단어 포기거든. Renunciation of instinct. 인간이 있잖아, 얘들아. 문명인이 되려면 본능을 억제해야 돼. 그렇지? 본능대로만 살 수는 없잖아. 본능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는 게 바로 문명이거든. 문명은 본능에 대한 포기를 요구한다. 라고 프로이드가 주장했던 책이 요 책이야. 근데 요 책에서 문구를 갖다가 인용하는 거야. 요 책에서 문구를 인용하는 거야. 무엇으로 이 문구를 인용하는 거야? 이 불만족의 원인으로 이 책에서 어떤 문구를 하나 따서 인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요 GRC가 얘기하는 거야. 자, 다시 얘들아 정리해보면 19세기하고 오늘날하고 사람들의 어떤 성격적인 특성이나 추구하는 바가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GR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오늘날의 사람들은 소비자로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역설적이라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하니 얘들아 소비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역설적이라는 이유가 뭐냐 하니 오늘날 우리는 전부 다 문명화된 사회에 살고 있어. 문명이 본능의 포기를 필요로 하거든. 문명인이 되려면 본능 중에 포기하는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돼. 이런 걸 주장하는 이제 프로이드의 책 요거를 갖다가 인용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불만족의 원인이 생긴다라는 거야.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잖아. 불만족의 원인이 생긴다라는 거. The source of current discontent. 오늘날의 불만족의 원인. 그지?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불만족의 원인. 불만족의 원인이 뭐냐 하니? 불만족의 원인이 뭐냐 하니? is that on the one hand 한편으로는 they are told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들어? to enjoy 즐겨라. to assemble a unique identity 너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어라. 고유한 정체성 어디에서 만들어? From the meanings 어떤 의미들로부터. 근데 어떤 의미야? Presented by offerings in the marketplace 시장에 나와 있는 제공품들에 의해서 제시되어지는 의미로부터 너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어라. 요런 거를 갖다가 듣거든. 그지? 요즘에는 네가 원하는 제품, 네가 원하는 조합으로 네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져라. 그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on the other 한편으로는 또 뭐라 그래? 한편으로는 오늘날 소비자들이 경고를 들어. 뭐라고 경고 들어? 야 니네 억제해라. 욕구를 억제해라. 그러면서 뭐 하면서 constraining their enjoyment 즐거움, 누리는 것을 좀 억제를 해라. 어디에서? 어디 안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된 경계 안에서.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문명이잖아 사실은.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그 뭐 광고나 이런 거 보면 뭐 원하는 대로 누려라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문명인이 되려면 그렇게 막 살지 마라 라는 얘기를 또 듣는다는 거지. This is heightened today. 이게 특히 오늘날 더 심해. 오늘날 어떤 사회인데? In the age of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의 사회. 그렇지? 지속 가능성의 사회라기보다 이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사회지. 그리고 prosperity without growth. 예전에는 뭐 성장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성장 없이 번영 상태야. 그지? 이건 언젠가 끝날 거 아니야. 이 성장 없는 번영 상태. 이 상태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오늘날 굉장히 고조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소비해라, 한쪽에서는 조심해라. 이게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walks a tightrope 줄타기 하고 있는 거야. In seeking 추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To ensure 확실하게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어. 무엇을 확실하게 해? They are not wrong-footed by desire. 이 욕구에 의해 가지고 내가 잘못된 발을 딛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어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거 해도 되나? 여기서는 하라고 하고 여기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도 되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줄타기하고 있다는 거야. The fate for those.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운명. 어떤 사람들? Who cannot maintain their balance. 자신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 그냥 아니 몰라 흥청망청 이쪽으로는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의 운명. 이 사람들의 운명이 뭐라고 이름 붙여지게 돼 있어? To labeled a disordered consumer. 병든 소비자다. 그지? 어떤 사람이다? Addicted to any or all of a proliferating number of activities and substances. 아, 그렇지. 요까지 또 묶이니까. 자, 이 사람들 중독돼 있다.
그지? 이 사람들 지금 이름 붙여지는데 이 이제 이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꾸미는 걸로 바뀌더라. 이 병든 소비잖아. 그지? 중독돼 있다. 중독된 소비잖아. 어디에 중독돼 있어? 어떠한 혹은 모든 그런 어떤 수많은 이제 아주 많은 애들 proliferating 하면 원래 증식하는 이런 거. 요거 아마 책에는 그지 증식. 이 책에는 급증하다라고 돼 있어. 아주 수많은 그런 활동과 물질에 중독된 사람이다. 근데 이 활동과 물질이 어떤 거야? 여겨지는 활동과 물질이야.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활동과 물질, 수많은 활동과 물질에 중독된 사람이다. 병든 소비자다. 이런 이름이 붙여진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제 위험하다고 보는 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술, 갬블링, 카페인, 인터넷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쇼핑하고 신용거래까지. 여기에 이르기까지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활동과 물질, 이 수많은 활동과 물질에 중독된 소비자다라고 이름표가 붙여지더라는 거야. 본인 스스로 절제하고 적당한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면 금세 이렇게 꼬리표가 붙어. 근데 방송에서는 뭐라 그래? 소비해라, 누려라, 즐겨라. 우리 사실 TV 보면 뭐 온통 뭐 여행 방송, 먹는 방송, 뭐 소비하는 방송 이런 거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세상인 거지. 그래서 여기 주제가 욕망 추구, 억제, 요거 사이에 밸런스, 균형 이루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다시 가볼게. 19세기에는 사람들이 어떤 추구하는 특성적인 성격적인 특성이 어땠냐 하니 냉철하고 자율적인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어디에다가 자리를 내줬어? 소비자의 특성에 자리를 내줬어. 20세기는 사람들이 소비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게 뭐냐 하니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flattered, 기분이 우쭐해져 있고, 그리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누리는 것이 촉구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 자, 근데 이제 GR이라는 사람이 주장하기를 근데 사실 이런 소비자의 특성이 역설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인용하고 있어? 프로이드가 그 문명은 본능의 포기를 필요로 한다라고 주장했던 요 책에서 문구를 인용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불만족의 원인으로 인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바가 뭐냐 하니 오늘날의 그런 어떤 불만족의 원인 그게 뭐냐 하니 소비자들의 불만족의 원인이 뭐냐 하니 한편으로는 소비자가 무슨 얘기를 들어? 누려라. 그치? 그리고 어떤 너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조합을 해라. 근데 뭘로부터? 이 시장에 되게 많은 물건들 나와 있잖아. 그것에 의해 가지고 제시되는 의미들로부터 너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조합을 해라.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야.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경고를 듣냐면 너네 억제해라. 욕구 억제해라. 이렇게 말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지. 뭐 하면서 너의 즐거움을 좀 제한하면서 어디 안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된 범위 안에서 좀 적당히 좀 해라 라고 얘기도 듣는단 말이지.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 이제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사회 그리고 성장 없는 번영의 사회 이런 사회에서 이러한 상황이 더 고조되고 있어. 자, 소비자들이 줄타기 하고 있어. 뭐 하는 데 있어서 in seeking 추구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할 것을 추구해. 근데 뭘 확실하게 하고 싶어? 내가 욕구 때문에 잘못된 발을 내딛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싶어.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 자신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운명 그 사람들의 운명이 뭐라고 이름 붙여진다고? 병든 소비자다. 중독돼 있다. 어디에 중독돼 있다? 이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는 수많은 활동과 물질 그 중에 일부나 모두에 중독돼 있는 소비자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 되겠나? 자, 요거 한번 꼼꼼하게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렸지. 그래도 조금 어휘 선택이랑 그거를 하고 내가 한 5분 뒤에 좀 시작을 할게. 요거 보고 난 다음에 한번 해봐.